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한 후원 발굴 사례나 참여 사례가 있으면 나눠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득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글쓰기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언론 홍보나 SNS에 공감 가는 글을 올리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이해관계 자료들과의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신설된 프로그램명과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서 지역 매체에 보낸 후 광고해 주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사 자료의 보도율을 높일 수 있는 언론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언론 홍보를 위한 기사 작성의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요령은 SNS나 기관 내부 소식지 등의 기사를 작성하는 데에도 공통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화할 수 있는 내용 및 사례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언론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기사 감각을 갖추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기사거리가 될 만한 프로그램의 서비스 또는 사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비대면 수업으로 어르신들께 치매 예방 교육 교재를 제가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가 그 보건소 직원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건강 프로그램을 맡아서 세계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맡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홍보를 하였습니다. 책을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강사를 양성하는 책이나 이런 다양한 책들은 많지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민간이 직접 그 어르신들 그림책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빠른 편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그 보건소 직원도 굉장히 공감을 가지면서 앞으로 사업에 따라서 조금 제가 합류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설득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사회적인 글쓰기 능력을 이제 갖추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는 능력이나 사회적인 글쓰기 능력을 갖추자. 그래서 관심을 끌 제목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보도자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보도자료는 헤드라인, 리드, 그리고 본문의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인은 제목으로서 자료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여 관심을 유발하도록 해야 효과적이며, 리드는 본문의 주요 내용을 한두 줄로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요 콘셉트에 따른 본문 쓰기는, 본문은 육하원칙에 맞춰서 내용을 구성하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 구성에서 미사 요구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현학적으로 표현하거나 추상적으로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등은 부적절하다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에 부합하는 사진 선정, 관심을 끌 헤드라인과 주요 내용이 잘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사진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문의 글은 읽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도자료 보내기와 확인하기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담당 기자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를 알아두고 반드시 전화통화 후에 적절한 발송 방법으로 보도자료를 발송해야 합니다.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수신자를 확인한 다음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도자료가 기사화되었을 경우에 감사 답례 전화를 하며, 평소에도 각종 지역신문 및 주요 웹사이트의 담당자와 교류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일보에 영끌 B2 나설 수밖에 없는 2030
마통 한도액도 급증. 마통이 과연 뭘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누가? 2030이다. 그죠? 2030인데 자, 전세를 끼고 최대한 대출을 받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연끌갭 투자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과 주식 투자를 위해서 2030 세대가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액도 크게 증가했다. 아마 위에서 말한 마통은 마이너스 통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2030이 언제? 그죠? 지금 현재 그죠?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주택 취득자금 및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입니다. 올해 6월 임대목적 보증금 승계와 더불어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은 이른바 연끌 갭 투자 거래량은 5,905건에 달했다. 이것은 언제? 9월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인 2018년 4월 이후 최대 규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2030이 언제? 9월 13일 이전에 맞죠? 어디서 무엇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이 같은 유형의 거래가 크게 늘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연끌갭 투자는 1,491건에 달했다. 어디서입니까?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 투기과열지구죠. 그래서 이때 승계된 보증금과 대출금액 합은 6,908억 원에 달하며 거래량은 2018년 8월에 대비해서 어떻게 3배 넘게 증가했다입니다. 어떻게 3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서울의 연끌갭 투자는 크게 줄었다. 비교했죠.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는 지난 6월 642건으로 2018년 8월 대비 25.5% 줄었습니다. 서울 전체로도 같은 기간 3,539건에서 2,860건으로 19.2% 감소했다. 홍 의원은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낀 연끌갭 투자는 주택 경기에 따라 깡통 전세 등 우려도 촉발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어떻습니까? 그림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거 지금 나타냈죠. 그래서 전국으로 본다면 4,077건, 그런데 어떻습니까? 5,909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서울은 이렇게 3,539건에서 2,86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경기 투기 과열지구는 476건에서 1,491건으로 늘었다입니다. 한편 2030 세대가 주택가 연끌에 나서면서 젊은 층이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액도 2017년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나왔죠. 누가 2030이 언제? 2020년 6월 그리고 어디서? 네, 경기도에서 또 무엇을?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을 어떻게? 마이너스 통장까지 내서 지금 사고 팔고 있다. 왜? 영혼을 지금 모아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지금 주택을 지금 사고 있다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김상문 의원은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 취업난 등으로 청년 세대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연끌과 주식 투자에서의 비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집을 사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일명묘연하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신문을 보실 때 분류하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찾아보는 연습부터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화된 보도자료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기사화된 보도자료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알리고 인식하게 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도자료의 기사화 성공률이나 SNS에 공감도가 높은 내용을 확인하고 반응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 쓰기 방법은 매체에 기사를 보내는 요령을 넘어서 기관 내부의 소식지, 게시판의 게시글, 가정통신문, 프로그램 전단지 및
홍보물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홍보 도구를 활용하는 데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효과적인 글쓰기로 프로그램 참여할 지역 주민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이해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알릴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공감가는 글쓰기 연습입니다. 인터넷이나 매체, SNS, 내외부 기관 홍보물 등에서 공감했던 글이나 문구를 수집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특히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호감가는 헤드라인이나 상징 문구 등은 무엇이 있었는지, 글쓰기의 전개를 어떻게 했는지 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활용했던 사진 자료나 구성 등으로는 어떤 것이 우수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감가는 글쓰기에 도전하고 동료와 지역 주민의 피드백을 받아보자입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댓글이나 공감 50개 이상 받기 등 수업 시간에도 가산점이나 과제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간고사 대신 과제로 제출할 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그 뉴스나 보도자료를 보시고 한 가지를 정하셔서 그 한 가지를 분석해 주셔서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한국일보에 영끌 비투밖에 나설 수 없는 2030, 그리고 점점점 마통 한도에 또 급정,